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우리 금호석유화학 주총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주총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3월 20일 이후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는, 개인 기준으로 최대 주주는 박철완 전 상무라는 분입니다. 이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의 조카 되는 분이죠. 박찬구 회장 일가의 대척점에 서서 최근 한 2년 동안 독자적으로 주총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사 후보도 내고 또 회사 측이 제시한 안보다는 꽤 높은 배당금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두고 경영권 분쟁이라고 그렇게 불러왔는데요. 박철환 전 상무의 주주 제안은 최근 2년 동안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23년도 결산 정기주총을 앞두고 박 전 상무가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차 파트너스에게 주주 제한권을 전격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지분 공동 보유 약정을 맺었는데요. 자, 이제 차 파트너스의 주주 제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꽤 알려지기는 했지만 주주 제한 내용의 의미나 또 이번 주총에서 우리 주주들이 수용해 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좀 궁금해집니다. 차 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을 이번 이슈 체크에 초대를 해서 금호석화 주총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기주총에서 차 파트너스가 주주 제안을 하는 내용들은 언론에 이제 꽤 알려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사주 소각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그 다음에 또 자사주 소각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의 건, 이 세 가지더라고요. 제가 우선 궁금한 부분은 자사주 소각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인데, 이 자사주 소각을 위해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이유,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사주 소각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회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주총에서도 할 수 있게끔 주주들의 결의로 할 수 네, 있게끔 하는 네, 그런 네.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과거에도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총 결의를 통해서 자사주를 소각한 경우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주주 제안을 수용해서 주총에서 그 안건을 다뤘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사주 소각, 우리가 흔히 아는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는 건데, 지금 금호석화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네, 발행 주식 총수의 18.4%를 지금 이게 꽤 자사주로 많네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 소각을 금호석화의 이사회가 스스로 결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는 그런 결정을 좀 해주기를 바라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률은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차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이사회가 스스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이제 주총 안건으로 주주 제안으로 올려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제가 금호석화의 정관을 한번 봤었거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문구를 신설을 하게 되나요? 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주총에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정관 변경 안건이 일단은 통과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사주 소각 안건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사실은 주총이 어떻게 보면 이사회보다 네. 조금 더 강화된 어떤 그런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냥 이사회에서 이사 몇 분이 모여서 동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굳이 정관 변경 없이도 그냥 안건을 이사회가 주총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네, 안건을. 네. 근데 저희는 그거는 이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사가 그걸 뭐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 네. 정관 개정을 선행해서 하고 정관은 개정이 되면은 이제 네.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소각을 하는 그런 안건으로 저희가 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정관 변경은 뭐 주총 특별 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된다고 보면 자사주 소각 건은 그거는 보통 네. 결의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관 변경이 조금 가장 그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지분 좀 구도로 봤을 때 네. 이 정관 변경의 건이 좀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좀 뭐 필요한 지분이라든지 그 구도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가 무려 전체 주식의 18%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의결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자사주를 제외한 실질적인 의결권은 좀 약간 뭐 그 박창구 회장 쪽이나 아니면 저희 주주 제한자 측이 조금 올라갑니다. 예. 동시대에 있는 자사주 포함한 의결권보다. 자사주 20%를 덜어내 버리면 네. 그래서 그런 구도로 보면 박창구 회장 측이 19%좀 넘는 약 20% 수준이고 예. 그리고 주주 제한자 측이 한 13% 정도 저희 측이 네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 결의를 통과시키려면 그 외에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누가 얻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이 또 10% 이상의 지분 의결권을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25%에 육박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네. 국민연금과 외국인 그리고 그 밖의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들이 어느 쪽의 안건에 투표를 하냐에 따라 좀 네.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정관 변경 주식 소각을 하는 건에 찬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소각권도 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정관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주식 소각은 뭐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사주 네. 소각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네. 거죠. 그 22년도 KTNG 정기 주총에서 그때 행동주의 펀드에서 뭐 이제 비슷하게 그 자사주 그 소각에 관한 정관 변경하고 자사주 소각의 건을 올렸다가 그때는 뭐 이렇게 뭐 부결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 주주들의 자사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네. 기업 밸류 프로젝트도 뭐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자사주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주주들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KTNG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본부장님 뭐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 KTNG 주총이랑 네. 올해 주총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 자사주 미소각 자사주라는 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네. 뭐 일례로 얼마 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서도 네. 자사주는 소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멘트를 하셨고 그리고 뭐 오늘 있었던 그 간담회에서도 네. 자본시장 연구원장께서 자사주는 제3자한테 처분해서 경영권 방어로 이렇게 악용하지 말고 예.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 네. 이런 또 얘기도 하셔서 음. 작년과는 달리 사회적 그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는 점이 가장 네. 큰 차이점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박철환 전 상무 같은 경우 최근 2년 동안에 그 주주 제한 활동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경영권 분쟁의 관점에서 기사를 많이 다뤄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어쨌거나 박 전 상무가 차 파트너스에게 주주 제한권을 일임을 했고, 그래서 그 주주 제한 활동에 이제 주도권을 차 파트너스에서 이제 쥐고 하게 됐는데, 그 차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권 분쟁적인 그 시각으로 너무 이 주총이 그 인식되는 것에 대한 또 뭐 부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과거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네, 그게 이제 뭐 박철원 전 상무 측과 박창구 현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이 뭐 존재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희는 뭐 여전히 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만 그 둘 간의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게 저희는 그냥 기존에 저희가 하던 일들, 소수 주주의 지위에서 행동주의 펀드로서 네, 네,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1인의 감사위원을 3%를 이용해서 저희가 선임을 하고 그런 주주 가치 제고할 수 있는 주주 환원책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들을 연속적으로 올해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저희의 올해 정기주총에서의 금호석유 정기주총에서의 저희의 주주 제안과 이 활동은 경영권 분쟁과는 전혀 사실 무관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사회가 지금 10자리가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저희가 단 한 명의 감사위원이자 사회이사인 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경영권 분쟁하고 무관하죠. 경영권 분쟁이면 뭐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모든 이사를 저희가 다 제안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10명 중에 경영권을 바꿀 수 있는 6명의 예. 이사를 제안했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지분 경쟁을 저희가 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한다든지 예. 이제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기존에 저희가 뭐 남양유업이든 뭐 사조오양이든 과거에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경영권 분쟁을 뭐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뭐 박 전 상무 쪽의 일인 거고, 차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그 일반 그 소수 주주로서 우리 뭐 주주 가치 제고,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주주 제한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현실적으로 뭐 박 전 상무하고 박찬구 회장 일가 간의 뭐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뭐 그것대로 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 회사 일각에서는 그 자사주 소각 요구에 대해서 너무 차 파트너스가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그 장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은 상당히 그 무리한 어떤 요구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본부장님 한번 그 회사 쪽에서 나오는 이런 코멘트가 물론 언론에 이제 조금 보도된 내용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요구한 자사주 소각이 단기적인 요구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과도한 금액을 배당하라든지 네. 아니면은 과도한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라든지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제안인 거고 네. 이거는 사실 회사가 현금을 뭐 쓰는 일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많은 자사주가 매입 당시에는 뭐 주주 가치 제고, 뭐 주주 환원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거라면 사실 소각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소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소각을 안 하고 이거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주주 환원 또는 주주 가치 제고책으로서의 자사주 매입을 오히려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해외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는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자사주 관련된 그 리포트들 보면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것은 뭐 주주 환원 활동으로 뭐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리포트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사주 자체를 어떤 그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사주라는 거는 이 법적, 회계적 성격을 좀 이해하자면 네, 말 그대로 주주 환원이고 주주한테 이제 받았던 투자 자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적으로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본의 차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자사주라는 거는 재무제표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마치 자사주라는 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사가 이거를 다시 막 남한테 팔고 이러고 있는데 설사 100번 양보해서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거를 뭐 특정인한테 판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그런 행위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주주가 자기 돈으로 시장에서 뭐 회사 주식을 사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것은 그 뭐 자기 의지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분명히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그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뭐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지적들도 이제 많이 있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그 사회이사 선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법에도 그 감사위원이 되는 그 사회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물론 다는 아니고 적어도 한 명은 그 상법에서 이른바 3% 룰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3% 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이 상장사, 뭐 비상장사 이런 주식회사들은 감사 제도라는 거를 이제 두고 있는데, 감사제도. 네, 그 기업의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회사 좀 작은 회사는 한 명의 감사를 두게 돼 있고, 큰 회사는 감사위원회라는 이제 주로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의 어떤 취지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자면 이분들은 경영진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의 취지와 정신이 있어서 네. 보통은 경영진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주주들의 지분율, 의결권을 이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최대 3%까지 제한하라는 그런 법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이 뭐 20% 30% 되더라도 요건에 대해서만은 의결권이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자 우리 박찬구 회장이 지금 한 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룰에 따르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아들인 박준경도 한 7% 가지고 있는데 3%까지만 의결권. 그 다음에 그 딸인 박주형 씨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1% 그대로 다 의결권 행사 가능하고 반대로 이쪽에 박철환 전 상무 쪽으로 와보면 이 박 전 상무도 한 9%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도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박 전 상무 이제 좀 여러 가족들 뭐 그분들은 아직 조금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0. 몇 %씩. 뭐 그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지분 그대로 다 인정이 되고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한 9%인가요? 10% 정도? 네,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3% 룰이 적용이 되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네, 3%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그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을 하면 결국은 감사위원 사회이사 선임은 그 일반 주주들 또는 그 금호석화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 지분이 높으니까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 일반 주주들이 결정을 한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우리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사회이사 한 명 정도가 선임이 되어서 또 감사위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 일반 주주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감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는 뭐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게 주주 제한 시한이 있어서 네. 저희가 주주 제한은 이미 2월 7일자로 저희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 후보도 좀 이렇게 명망이 있고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이사회 견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실 수 있다고 네. 판단한 그런 예. 분으로 저희가 추천을 예.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4일 날 그 오전 10시에 뭐 차 파트너스에서 그 이번 주주 제한 관련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아, 네, 네, 네. 감사위원 그 사외이사 선임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소각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주들이 수용해줄 가능성이 조금 이제 높은 것 같은데요. 차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뭐 여러 회사에서 감사위원 사외이사 그 선임에 성공했던 걸로 그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뭐 많은 그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주주들의 그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한 자리 정도는 회사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회사에서 대주주 쪽에서. 그 왜 그럴까요? 아예 나하고 조금 나를 견제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사회이사가 앉아 있는 것은 뭐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뭐 이런 심리인가요? 이사회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이제 뭐 대주주 지배주주가 직접 뭐 선임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뭐 형식적으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쳤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실질은 사실은 뭐 당연히 뭐 지배주주의 의사에 맞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선임이 되시는 이제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구도에서 어떤 많은 의사결정들의 좀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네, 뭐 특별한 반대 없이 빨리빨리 뭐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네. 아무래도 견제하는 한 명이 들어온 거는 좀 걸림돌로 비칠 수가 있겠죠. 걸림돌로 예, 여겨질 네. 수 있겠죠.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3월 뭐 20일 이후에 주총 날짜가 정해질 텐데 금호석화 쪽에서 21년도에 그때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이제 3월 주총을 앞두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해서 좀 뭐 주주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차 파트너스의 주주 제한 활동으로 인해서 금호석화가 그전과는 다른 차원의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뭐 주주들에게 이제 나쁠 것은 없죠. 근데 다만 회사가 이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사주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하고 지금 이제 차 파트너스하고는 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전량 소각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다 소각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뭐 소각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까? 네, 그 바로 소각을 하든 시간을 좀 두고 소각을 하든 네, 네. 뭐 어떤 회계적인 효과나 뭐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없다고 봐도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으로 네, 네. 바로 소각하러 가면 좀 약간 뭔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주 제한할 때도 약간 기간을 두고 네. 특정 뭐 몇 년 안에 네. 이렇게 소각을 좀 하라는 제안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 박 전 상무가 그 최근 2년 동안 뭐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왔는데 그 이번에는 뭐 차 파트너스에게 좀 손을 내민 그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박 전 상무가 주주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게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 행동이 가족
약간 경영권 분쟁에서 이제 시작이 된 네. 거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비춰졌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주주 가치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도 이게 약간 결국에는 그냥 경영권 분쟁 네. 이런 프레임이 좀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뭐 이번 저희가 요구하는 거가 관철이 된다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대주주 20% 제외한 나머지 80% 주주들이거든요. 네, 뭐 네. 국내 뭐 수많은 개인 주주들, 심지어 국민연금 엄청난 수혜를 볼 거고, 네. 뭐 해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뭔가 이 명분과 실질적인 그 사회에서 아니면은 주주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호석화 주총이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주주 제한 안건 자체가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고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의 건이기 때문에 그 우리 투자자들이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주 제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주총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 현재 금호석화 주주들은 물론이고 그 일반 투자자들도 이번 금호석화 주총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